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초선 의원들의 만찬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응원하시는 분이죠. 김준혁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로 또 아유, 팬들이 많이 오셨네요. 오늘 또 이른 아침부터 이 안에 계신 팬들이 안에 계신 팬들이 계시는데, 자,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잠깐 해주십시오. 예. 예,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수원 정지역 국회의원 김준혁입니다. 오늘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예상 바깥으로 네, 예, 정청래 정청래 당대표님의 예. 특별한 기자회견을 이 공간 안에서 스튜디오 안에서 함께하게 돼서 진심으로 좀 기쁘고 네. 엄청난 변화의 시작이 네, 시작. 됐다. 예. 그러니까 당정청 협의안이 도출됐고 독소 조항이 삭제되는 것이고 또 수정하고 고쳤다. 예, 19일에 처리한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기소 분리 대원칙을 강조하면서 검찰도 행정 공무원이다. 그래서 이 지금 공무원하고 똑같이 처벌받은 건 처벌받고 감시받은 건 여러 가지 평가받은 거 평가받고 이렇게 간다. 그러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은 사라졌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갈등적 요소들이 네. 좀 실제로 좀 일부가 좀 있었고 그것을 갈등 관계를 이제 증폭시키는 여러 내용들도 실제로 존재했었지만 네. 그러나 오늘부로 정리가 전 된 거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것뿐만이 아니라 네. 검찰이 갖고 있었던 수사 개시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사라지게 만들었고 여기에 더해서 검사들은 말이죠. 지금까지 특권적 계층이었었습니다. 탄핵에 의해서만 네. 지위를 상실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법안의 어떤 개정으로 인해서 공무원과 똑같은 방식으로 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이제 검찰을 떠나야 하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검사들의 네. 무소불위의 권한이 이제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예, 이런 측면에서 해방 이후에 가장 큰 개혁 법안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요. 네. 저는 오늘도 매우 중요하지만 19일 날 있을 역사적 법안 통과. 물론 제가 판단할 때 국민의힘이 하루는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은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이 어떤 도도한 역사의 흐름을 막을 방법은 없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뭐 계속해서 X를 통해 가지고 의견을 밝혔었고 또 초선 의원들과의 만찬을 통해서도 이 검찰 개혁에 대해 또 입장을 밝혔는데 이틀 동안 초선 만찬이 진행됐습니다. 네, 그렇죠. 의원님도 다녀오셨죠? 저는 어제 다녀왔습니다. 어제 다녀오셨어요. 예. 자, 그러면 어제 초선 만찬 분위기가 좀 어땠는지 이것부터 좀 궁금하네요. 어제는 저는 뭐 크게 두 가지 예. 내용으로 봅니다. 첫 번째 내용은 우리가 이제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결의 같은 내용들이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런 결의 이후에 앞으로 서로 힘내자라고 하는 어떤 격려의 화기애애한 분위기 네. 뭐 이런 것으로 저는 그 좀 어제 상황을 좀 봤고요. 아하. 그 첫날 아마도 제가 참석은 안 했지만 그날 이제 언론을 보면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된 일부 내용이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랬는지 어제는 검찰 개혁 내용보다는 예. 주로 이제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감들 이것이 강조되는 내용이었고요. 대통령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셨던 부분은 네.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예,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자기 사실 야당 체질이다. 예, 그래서 옛날 시민운동, 네. 또 성남시장,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그 당시에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들이 네. 어떤 야당 체질로서 성장했지만 아하. 그러나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나 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또 여당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보다 책임감 있게 어떤 여당의 수장으로서 네. 또 대통령으로서 책임감 있게 해 나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아주 낮은 겸손함의 자세를 갖고 네. 국민들과 함께 해야만이 이 어려운 난국을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저희들한테 또 강조를 하셨고요. 예. 저희들도 어제 그런 면에서 굉장히 깊이 이렇게 감동을 하면서
또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이 모아졌던 만찬이었습니다. 네. 첫날 검사들이 다 나쁜 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어떤 제동을 이제 거는 모습이다 이렇게도 좀 나왔었는데 어제도 일부 뭐 검찰과 관련된 내용은 있었죠.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개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모든 것들을 다 바꿔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지금 오늘 이제 정청래 대표의 어떤 내용들이 큰 틀에서는 이미 당정청의 협의 아니었거든요. 계속 일부 유튜버들은 뭐 정부안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정부안이 아닙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정부와 당이 협의한 내용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청와대의 의견도 반영이 됐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제 당정안이었는데 이 당정안이 계속해서 법안 개정을 해서 진행을 하다가 잘못된 부분은 또 추가로 개정해서 더 보완하는 여러 내용들인데 네. 저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대통령께서도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결국은 이런 개혁들이 굉장히 어렵지만 해 나가야 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결국 국민에게 이익이 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네. 저는 검찰 개혁과 관련된 내용도 일부 이야기하셨죠. 그러니까 일관되게 이재명 대통령은 이 개혁에 대한 입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예. 좀 철학적 의미를 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왜 개혁이냐, 왜 가죽 혁자를 쓰느냐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옛날에 그 동물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모두 다 털갈이를 합니다. 아 그렇죠. 예, 털갈이를 계절에 하는데, 따라서. 예, 그 털갈이를 할 때 굉장히 아파요. 이 동물들이. 그런데 털갈이를 하고 나면 굉장히 아름다워지거든요. 그래서 가죽 혁자를 쓴 겁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가죽을 벗겨낸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건 좀 약간 잘못 알려진 이야기인데 결국은 개혁에서 핵심은 그 몸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몸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서 고통을 수반하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검찰 개혁 안도 지금 그 현재 어떤 검찰의 어떤 모습들을 갖다가 완전히 해체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 나왔던 가장 문제 제기가 무엇이었느냐. 검찰들을 다 면직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검찰총장의 이름도 빼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헌법적인 내용 때문에 검찰총장의 이름도 뺄 수 없었던 것이고 또 검사들도 지금 우리가 특권을 없애긴 했지만 이들이 정식 공무원이기 때문에 네. 공무원들을 마음대로 다 면직시킬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것을 합리적 방안으로 내놓는 것 이것이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라고 하지만 네. 현실적 단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네.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요. 지금 김용민 간사의 발언도 좀 예, 이어졌는데 한번 잠깐 들어볼게요. 듣고 오죠. 이번 조정안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사의 우회적 수사권 확보 가능성을 제거했습니다. 검사의 직무에 관한 규정에서 시행령으로 직무 범위가 확정되고 이를 통해 수사권을 확보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법률에 의해서만 검사의 직무 범위를 정하도록 수정했습니다. 또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공소청의 하부 조직으로 작동하고 이를 통해 검사가 수사권을 우회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이런 구조를 수정했습니다. 이권 통보 의무, 검사의 이권 요구권, 광범위한 의견 제기권 등을 삭제해서 공소청과 중수청을 상호 대등한 관계로 재정립했습니다. 나아가 검사의 특별사법경찰 관리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삭제했습니다. 둘째, 수사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해온 검찰의 과도한 지휘 권한을 폐지하고 기관 간의 대등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기소 전담 기관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검사가 강제 수사 과정에 개입하여 수사 방향을 통제하던 영장 집행 지휘권을 삭제하고 나아가 영장 청구 지휘권도 오해 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삭제했습니다. 한편 수사에 과도하게 개입할 수 있었던 수사 중지권과 직무 배제 요구권을 삭제하여 공소청과 수사기관의 일방적 견제를 탈피하고 상호 대등한 기관으로서 협력 관계를 만들 수 있게 하였습니다. 셋째,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경직된 상명하복 문화를 개선했습니다. 과거 최고 권력자 입맛에 맞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사건을 멋대로 빼앗고 재배당하던 비정상적 행태를 국민들께서는 명확하게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당과 정부는 신설 공소청에 이런 폐단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뜻을 모았습니다. 상급자의 지휘 감독은 오직 법률에 근거하도록 명문화하였고 검찰총장이 전국의 모든 검사를 직접 지휘할 수 있었던 근거였던 직무 위임, 이전 및 승계권을 삭제하고 해당 공소청장의 권한으로 수정했습니다. 넷째, 제도 전환의 과도기를 틈탄 불필요한 문제 야기를 차단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법 시행 이후 불가피하게 기존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예외적 경과 기간을 6개월에서 90일로 대폭 단축했습니다. 이는 과도기를 핑계로 사건 이관을 고의로 지연시키며 사실상 수사권을 계속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편법을 입법적으로 차단하여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칙 제6조를 정비하여 조직 신설 및 인력 재배치 과정에서 정부의 주도적 권한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정부가 기존 검찰 인력을 신설되는 공소청이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발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이 조정안이 당장 완벽한 마침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행정부와 국회가 상호 역할을 존중하며 수사기소 분리와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적 원리를 구현하는 단단한 합의점을 찾아낸 것입니다. 이번 조정안은 개혁의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국회는 입법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국민의 목소리를 받들어 부족한 부분은 언제든 유연하게 채워넣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국회에서 적극 돕고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소위를 열어서 공소청법을 통과시키겠습니다. 19일 본회의에서 검찰개혁법이 차질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을 텐데 그래도 한결 괜찮죠? 네. 다음은 소리 없이 강하다. 우리 행안위 윤건영 간사께서 중수청 법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김용민 간사가 쭉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검찰에 대한 우려, 그동안 김용민 간사도 많이 얘기를 했었고 했는데 이게 합의점을 이제 도출해서 굉장히 나아간다. 잘 됐습니다. 예, 뭐 사실 그 민주당 모든 의원들이 검찰 개혁과 관련된 열망을 갖고 있었고, 네. 그 중에서도 우리 김용민 의원께서 법사위 간사로서 더 또 열망을 갖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예. 그간에 이제 그 우리가 당정 협의안에 대해서 의원총회에서 의결된 내용이었어도 김용민 간사가 이제 반대 의견을 좀 네, 냈었는데, 우려를 계속 예, 오늘 뭐 이 안에서 네. 저렇게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런 내부적인 모습들도 이제 하나로 된 것 같아서 네.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개혁 이게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또 발견이 되면은 예. 법안을 수정할 수 있는 제가 거죠.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 법안이 완성된 법안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은 시행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또 충분히 보완하고 네. 다듬어 나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아하. 그런데 계속해서 문제점만 거론하다가 법안을 시행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정말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빨리 네. 이렇게 진행된 것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지금 이 공소청에 대해서 이 법안에 대해서 김용민 법사위 간사가 설명을 했고 또 윤건영 의원이 왜 등장했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도 있는데 행안위 행안이기 예. 때문에 중수청이 예, 실제로 소관이기 이 때문에요. 법안은 이제 소위 말해서 법사위와 행안위 양쪽의 균형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네. 중수청은 행안위, 공소청은 이제 법사위, 물론 이제 법무부 산하가 되는 것인데 예. 어쨌든 서로 간의 균형과 견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행안위 간사인 윤건영 의원이 이 법안에 대해서 또 설명을 했습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개혁에 대한 열망과 그 뜻 그리고 이 국민들을 다 이제 생각해야 되니까 대통령으로서 그렇죠. 그래서 이걸 뭐 속 시원하게 진짜 다 싹 다 사라지게 없애버리고 이게 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그게 국민들의 어떤 앞으로의 뜻에 그러니까 삶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차원에서 고민하신 것 같고 그렇죠. 또 대통령으로서 개혁의 이 상황을 봤을 때 외과 시술적인
그 조치 이것도 강조한 거 아니겠습니까? 조심스럽게 진행한다. 사실 다 아시다시피 네. 대통령이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기까지 이렇게 하는 것들은 소위 말하는 정치 검찰을 없애는 부분은 명확히 하되 나머지 억울한 피해자를 낳지 않는 네. 우리가 전체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정치 검찰을 중심으로 하는 이 검사들의 잘못된 행태들이 3%도 안 됩니다. 나머지 97%는 민생 사건들이거든요. 네. 이 민생 사건이 너무나 이렇게 그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명제로다가 하게 될 경우에 또 이 한쪽 면이 이렇게 잘못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양쪽을 갖다가 동시에 균형 있게 만들어낸 그런 이재명 대통령의 깊은 고심 속에서 이 당정 협의안이 현재 상태로 네. 완성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겠지만은 지금 당정청 협의를 통해 가지고 안이 나왔고 네. 그래서 통과가 될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보안 수사권 이 문제도 아마 이제 따라 나올 거예요. 보안 수사권이냐 보안 수사 요구권이냐 그 정도 어떤 기준으로 갈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예, 지난번에 어쨌든 당정 협의 안에서 네. 보안 수사권은 우리가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적 정리는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안 수사권이 일부 필요하다. 네. 또 대통령께서도 보안 수사권이 일부 필요한 건 사실이다라고도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검찰 개혁을 원하는 많은 민주 시민들이 어떤 보안 수사권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의견을 따르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보안 수사권은 없애되 보안 수사 요구권. 근데 이 보안 수사 요구권을 보안 수사권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것은 공소청이 중수청에게 혹은 경찰에게 이런 보안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경찰이나 중수청에서 네.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보안 수사권은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지만 네. 보안 수사권은 요청을 하는 것이 그것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그것은 또 그 해당 부처의 몫이기 때문에 전혀 의견이 다른 것이거든요. 이거. 예. 네. 그래요. 그건 또 앞으로 논의 과정이 또 있을 겁니다. 네, 일단은 그럼요. 이 중수청, 이 공소청 이 법안 처리가 19일 있을 예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보게 됩니다. 지금 뭐 추미애 위원장, 김용민 간사 이현희 전략기획위 예, 그렇네요. 예. 같이 인사를 나눈 모습인데 잠시 뒤에 또 추미애 위원장이 오시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검찰 개혁에 대해서 좀 말씀도 들어보고 그러면 뭐 추미애 위원장님께 또 예. 깊은 이야기 또 깊은 이야기 또 들어보겠습니다. 아마도 예. 추미애 위원장님께서 이 당정 협의안과 관련해서 그 좀 보안에 대한 요청을 많이 하셨었는데 네. 막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만족하지는 않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현재 상황도 또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아마도 큰 의미에서 합의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어제 이 만찬 내용 조금만 더 여쭤보면은 분위기가 뭐 화기애애했습니까? 화기애애했죠. 화기애애. 화기애애한 것은 네. 어쨌든 이 결의를 다진 이후에 또 그런 이제 의원님들의 어떤 의견들을 한 분 한 분씩 다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의원님들의 의견이 예. 어떤 개인의 어떤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 민원 같은 게 전혀 아니었었습니다. 큰 틀에서 어떻게 개혁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었거든요. 네. 굉장히 신선하고 놀라웠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이야기들에 대한 이제 답변들이 네. 굉장히 좀 즐거웠고, 근데 이제 한 이야기 중에 이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아이 그 전통시장 가실 때 예. 저 우리 의원들도 좀 데리고 가줘라. 그랬더니 예. 대통령님 아유 내가 그 생각 미처 못했는데 그런 면에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보자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이렇게 같이 웃고 네. 또 즐거운 뭐 또. 즐겁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건배 제안 같은 경우도 몇 분이 하셨는데 네. 다들 이제 그 사전에 이제 준비됐던 분들이어서 그런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갖고 오셨더라고요. 다 준비하셨군요. 예,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좀 즐거웠었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네. 꼭 이런 그 저녁 자리는 아니라 하더라도 자주 만나서 의견을 공유하고
또 그런 공유된 의견들이 정책으로 반영되는 것들이 그렇네요. 굉장히 필요하겠다. 네. 역시 만나야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어제는 굉장히 의미 있는 모임이었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뭐 추경 제출 뭐 이번 달 안에 있을 걸로 예상이 되던데 추경안. 네. 그러니까 지금 위기 상황 아니겠습니까? 위기 상황이죠. 예. 그런 면에서 대통령께서 최소 10조에서 20조 정도에 대한 추경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네.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아. 지금 그 이란, 이스라엘, 미국과의 어떤 전쟁 속에서 유가가 네. 급등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경제가 혼란스러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라도 예. 저는 여야가 빨리 합의해서 추경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경 통과.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사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먼저 추경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고 예. 빠르게 이걸 예. 처리해라. 그러니까 빠르게 논의해서 정부안을 만들어라 이런 지시를 내린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안뿐만이 아니라 네. 실제로 요즘 민주당의 모습들은 대통령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네. 선제적인 모습들과 선제적인 대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에서도 추경에 대한 논의들을 실제로 하고 있었고요. 네.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또 의견을 주셨고 그래서 아마도 우리 당정청은 빨리 그 추경안이 지금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국민의힘이죠. 물론 이제 국민의힘이 아니어도 이 추경안을 통과시킬 수는 있겠으나 예. 지금 국민의힘이 나라 생각보다는 쓸데없는 자기들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참 걱정입니다. 저런 비정상적인 정당하고 이렇게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 시대의 슬픔입니다. 이게. 그러게요. 국민의힘이 있었군요. 요즘에 국민의힘이 그냥 국민들의 여러 뭐 관심 속에 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있는 느낌이 한 축의 들어서. 정당이니까 무시할 수는 없죠. 제1야당이긴 예, 하기 예. 때문에 논의를 해야 될 텐데 국민의힘도 이 추경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근데 저분들이 지금 비정상적 사고와 행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 생각은 안 하고 똥꼬집을 부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설득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좀 보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극한 직업 느낌도 좀 들고 열심히 또 국회에서 논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 뭐 이 국민의힘 얘기하셨으니까 화제를 바꿔서 네. 감사의 정원 이 문제 여러 가지로 국민들이 걱정하고 계세요. 오세훈 시장이 이걸 계속 추진하겠다. 또 정부에서 못하게 하면 내가 이걸 뚫고 어떻게든 해내겠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광화문 광장의 감사의 정원 문제는. 전 뭐 기본적으로 예. 정신 나갔다. 아주 간단하게 오세훈 이야기하면 시장. 예. 예. 저건 그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 광화문 광장에 감사의 정원이라고 하는 걸 만든다는 것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네. 그것과 관련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했고 여기에 더해서 그 해당 토지가 광화문 일대 땅이 서울시 땅이 아닙니다. 그건 정부 땅이거든요. 정부 땅. 예, 그럼요. 네. 다 정부 땅이죠. 정부 예. 땅을 서울시가 위탁 관리하는 것뿐입니다. 아하. 그런데 위탁 관리한다고 해서 그 땅이 서울시 땅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국토부가 그것을 하지 말라고 정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가 당연히 정부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을 거부하고 오세훈 시장이 저렇게 행동하는 것 자체가 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죠. 아마도 본인은 이것을 통해서 국민의힘 내부에 이런 그 지지자들을 갖다 모아서 예. 서울시장을 한 번 더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뭐 의도 말고는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아침에 윤희숙 서울시장 국민의힘 이제 예비 예비 후보죠. 후보. 예. 자기는 감사의 정원 백지화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내부에서도 이렇게 그 감사의 정원이 말도 안 되는 거다라고 백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은 오늘이라도 네. 이것을 백지화하겠다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이따가 관련해서 기자회견도 하고 그러세요? 현장에 직접 나가서 피켓 들고 시위도 할 생각인데 예. 전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뭐 감사의 정원도 그렇지만 한강버스 예. 아니면 그 종묘 앞 재개발 문제 예. 여러 가지로 서울 시민들이 볼 때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정을 펼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오세훈 시장이 그
생수 선전도 했던 사람입니다. 깨끗하다는 이유로. 아 이거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이 기억하시는 그런 또 광고. 옛날에 환경운동도 했던 분이었었는데 그런 신선함이 지금 전혀 보이지를 않고 있고 오로지 완고한 고집을 내세우는 네. 아주 극우적인 발상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변해 있는데 네. 저는 이런 모습으로다가 서울시정을 이끌어 간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세훈 시장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오세이돈밖에 없잖아요. 오세이돈. 오세이돈. 예. 그리고 이제 무상급식 거기에 예, 반대했던 그 반대했던. 모습. 아 오세훈이 뭐 이렇게 예전에 불리기도 했었어요. 그렇죠. 뭐 국민들께서 지적 비판하시면서. 능력 뭐 그런 건 너무 좀 낮은 단계의 이야기니까 예. 우리 고품격의 오마이티브에서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그러니까요. 예. 아 이거 또 찾았네요. 저희 제작진이 광고했던 모습을 또 찾았어요. 아 예. 아 저럴 때가 있었다라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오세훈 시장과 장동혁 대표의 어떻게 보면 권력 다툼, 뭐 원수지간이죠. 원수지간 예. 이런 모습도 좀 보이고 있어서 국민들이 볼 때는 야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앞두고 왜 이러나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예. 그 좀 뭐 타당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긴 합니다만은 네. 장동혁 대표가 공당의 모습으로서의 대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 당을 사당화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자신에게 견제구를 날릴 수 있는 사람을 모두 이번 지방선거 기간에 컷오프 시켜서 없애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욕망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국민의힘 내부 지지자들도 이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역에서 국민의힘 그 시도위원분들 뭐 이렇게 지나가면서 만나고 할 때 네. 그냥 편하게 또 뭐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들이었었으니까 이야기해 보면 아휴 정말 죽겠습니다. 대표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뭐 수도권에서는 아마 국민의힘 뭐 출마하려는 분들 포함해가지고 좀 답답할 거예요. 예. 예, 이 상황 자체가. 뭐 네. 속으로야 좋지만 속으로야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속으로 좋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국민들이 볼 때 제일 야당이 이 모습을 보면서 답답해하실 것 같고요. 또 사실은 이 정당 해산에 대한 이런 목소리도 계속 우리 국민들께서 주고 계시니까요. 내란의 밤 그 이후에 보였던 윤석열 관저 앞에 막아섰던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어서 맞습니다. 아직까지 절윤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또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또 평가를 받겠죠. 그럼요. 지금 많은 원외위원장들이 아직도 네. 절윤하지 못하고 있고 또 장동영 대표를 지키겠다 이렇게 네. 지금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내부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국민의힘이 극우화로 나가게 되는 것은 네. 민주당이 어떤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서 국가 전체를 보자면은 절대 바람직한 모습들이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우리 민주당이 제대로 된 정당과 경쟁을 하고 싶어요. 이게 지금 제대로 된 정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승리한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대결 속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네. 완전히 낮은 단계 수준에 있는 정당하고 싸워서 이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그 기쁨이 꽤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제1야당이 또 제대로 역할을 해줘야 뭐 필리버스터만 할 게 아니라 예. 법안 논의 또 여러 정책 논의를 하면서 정상적인 그런 기능을 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꼬집어 주셨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항상 하시는 말씀이 시간이 너무 이제 빠르게 지나간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계속 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일할 시간이 점점 사라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 참 어떻게 보면은 이게 시간 가는 게 너무 아까우신 것 같아요. 할 일은 많은데 할 눈에 다 일도 보이니까. 많고. 근데 어제는 제가 볼 때 상당히 그 자신감 같은 게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뭐 좀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본인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처음에 경기도지사 됐을 때 네. 지지율이 25%였었다. 음. 그런데 8개월이 지나고 나서 60%가 넘었다. 근데 지금 본인의 지지율이 60%가 넘은 게 그때하고 비슷한 시기에 8개월이 지나고 난 시기에 네. 60%가 넘은 모습으로 보인다.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에 어떤 지지율이 올라간 것과 지금이 비슷하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가 그것은 바로 이제 첫 번째로 예. 언론이 과도하게 본인을 이제 악마화했던 부분들을 어허. 이렇게 바꾸어낸 내용들이 함께 있는 것들이고 두 번째로는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경기도민들이 원하는 일을 찾아서 한 것이고 지금 대통령이 돼선 국민들이 원하는 일을 찾아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은 우리 정치인들이 바로 시민들이 원하는 것,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만들고 그 과정에서 겸손하게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진행을 하게 되면 지지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계속 일관되게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네. 열심히 서로 노력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어제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대통령이 잠잘 시간이 부족하게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고 또 저희들한테 자기가 텔레그램 오는 거 딱 읽는다. 그러니 우리 의원들이 보다 좋은 정책을 계속해서 제안해 줘라. 그럼 그 정책을 자기가 다 읽고 판단하고 네. 또 청와대 안에서 협의해서 잘 만들어 보겠다. 그러니 서로 노력하자. 이런 이야기가 중심이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끊임없이 네. 이 서로 간에 일을 할 것이고 그 성과가 저는 어떤 정권 재창출을 통해서 네. 다음에 보다 더 큰 개혁이 이루어질 거라고 아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대통령의 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예.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자리 만천했던 생각도 들고 사실 지금 군함을 파견해 달라 네, 트럼프 네. 대통령의 SNS 글 이후에 뭐 주한미군 숫자까지 뭐 이건 틀린 숫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하면서 파병을 재촉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또 입장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참 고심이 또 깊을 것 같아요. 우리 정부 입장,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네. 어떤 미국 측의 여러 요구가 모두 정당한 건 아니다. 기본적으로. 네. 그리고 다른 나라 전쟁에 있어서 우리 군대를 파견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이냐라고 생각을 하는 의원들도 많이 있고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파병 자체를 반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굳이 어쩔 수 없이 파병을 한다면 네. 뭐 의료부대 정도를 파병하는 것들이 네. 과거 노무현 정부 때 파병했던 그런 정도의 형태로 전투부대를 파병하는 것은 뭐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예. 저는 뭐 굳이 파병을 한다면 의료부대 정도로다가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이와 관련해서 뭐 대통령님의 의견을 들을 기회는 전혀 없습니다만 아마 대통령님이나 청와대도 그런 정도로 판단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일단은 공개적으로 나온 입장은 전혀 없죠. 예, 그렇죠. 신중하게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있다라는 네, 거고 네. 공식적인 어떤 제안이 오기 전이기 때문에 예. 트럼프 대통령의 말만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저한테 뭐 의견을 내놓으라고 한다면 저는 1차 파병 네. 반대, 2차로 의료부대를 보내는 것 정도로 해야 된다. 아마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 네. 저는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기자회견을 할 생각도 좀 했었는데 좀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의견을 좀 낼 생각입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와의 또 정상회담이 이번 주에 예정이 돼 있어가지고 네네. 거기서 또 일본이 덜컥 뭔가 우리가 보낼게요 이렇게 또 하면은 또 압박이 더 들어올까봐 이렇게 근데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기는 좀 쉽지 않죠.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 이제 국제법을 위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은 군대가 없는 그렇죠. 나라고 그리고 이 평화헌법에서 외국의 군대를 파병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내부로만 하기 때문에 자유되거든요. 그것은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하고 만약에 일본이 군대를 파병하는 것으로 한다면은 전 세계의 지탄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다카이치 정권에 상당히 큰 위협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네. 다카이치 총리가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요. 앞으로 추이를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제 이제 초선 만찬에 다녀온 김준혁
의원과 예. 오늘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그 가운데 정청래 대표의 입장 발표도 있었고 또 이 검찰 개혁 법안이 잘 처리되는 그 결과를 또 볼 수가 있어가지고 오늘 아주 김준영 의원 오셨 원래 제 이야기보다 이렇게 예. 막 현장 모습. 현장에 예. 뜻밖의 이런 기자회견들이 있어가지고 예. 또 생동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의원님 자주 오셔가지고 예. 생동감 있는 현장과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김준혁 후원에 저희가 한번 띄워드렸습니다. 역사로부터 지혜를 실용정치로 변화를 이렇게 후원 안내 이 문구를 좀 띄워드렸는데 김준혁 의원 응원하실 분들은 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예, 의원님 뜻하지 않은 선물입니다. 네, 예. 선물까지 저희가 드렸습니다. 가시기 전에 못다한 말씀 있으면 짧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이 좀 부족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긴 역사를 보자면은 오랜 그 역사 속의 기득권들을 해체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어떤 의지와 열정을 좀 믿어주시고 특히나 대통령님의 강력한 검찰 개혁 의지를 믿어주시고 저희들이 한 발 한 발 나가는 것을 응원해 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질책을 해주셔서 더 나은 검찰 개혁을 만들 수 있게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